13호 4페이지. 단락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 되게 좀 짧다. 그죠? 1단락이 2단락, 3단락, 4단락. 4단락인데 4번 단락에 기억하고 나왔네. 그럼 문제가 독립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4번 단락 읽고 기억 풀러 가면 되지. 제일 먼저 기억을 먼저 풀어야지. 근데 자, 한 1단락, 2단락 읽으면서 첫 번째 문제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내용 일치 문제잖아. 그러니까 1, 2단락을 읽고 1번 문제를 한번 쓱 확인하는 거야. 맞는 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 읽었는데 뭐 햄펠의 설명 이론이 지리는 의가 나왔어. 아, 그럼 맞는 거. 없으면 그냥 통과.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단락 해석하고 1번 문제 슬쩍 확인하기. 자, 출발. 1번, 2번 문제.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거랑 비교해볼게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요건 땅 쳐야겠죠? 요것도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중요하긴 한데 가만히 봤더니 설명에 대한 개념이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정의를 내는 방법. 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엔 첫 번째는 설명 방법. 이거 이제 개념 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설명 방법 중에 뭐를 이용하냐면 정의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정의. 정의는 뭐냐면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수식을 통해서, 그죠? 수식을 통해서 하는데 수식한다는 건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죠? 이건 이제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꾸며주려면 보통 개념어는 명사일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될까? 관형어죠. 수식한다라는 건 그놈이 뭐라는 거야? 얘가 관형어라는 얘기죠. 왜냐면 뒤에 놈이 개념어들은 다 뭐야? 대부분 명사일 테니까. 즉, 요 관형어가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 되겠네.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관형사 자체가 될 수 있죠. 새, 헌 이거 있잖아. 날다 새 말고 뉴의 새 이런 거. 근데 두 번째는 관형사가 아니어도 관형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입니다. 전성어미를 붙인데 전성은 성질을 전한다, 바꾼다. 그게 뭐냐면 니은이나 리을입니다. 아름다운 소녀 할 때 니은, 아름다울 소녀 할 때 리을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만약에 정의의 방법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야. 설명이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개념어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은 정의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럼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 정의가 됐네.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설명입니다.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설명인데 자,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어디 과학 철학에서는 뭘 제시해 왔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도 잘 봐야겠네. 에서는 여기 있네. 자, 두 번째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서 A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요런 경우에는 얘가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 대상이야. 그럼 저쪽으로 가면 과학 철학이 설명 대상인 거야. 과학 철학 얘기해 볼게. 나 지금 설명할 건 과학 철학이야. 걔네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설명 대상이 되는 거야. 즉 과학 대상에서는요 뭐 했다? 제시했대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했답니다. 설명이 뭐냐? 왜라는 것의 답이요. 근데 과학 철학에서 그 설명에 대해서, 설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했나 봐. 그러면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놈은 설명을 이렇게 설명, 어떤 놈은 설명을 이렇게 설명했나 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처음으로 여러 가지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런 것도 빗금 쳐서 분간해달라고 그랬죠. 구분하고 싶은 거야.
몇 놈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하나를 구분하고 싶으니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사람 이름 무조건 동그라미 뭐뭐에 따르면 요것도 평가원이 쓰는 공식이죠. 세 번째 A에 따르면 나옵니다. 요것도 평가원이 쓰는 건데 얘는 언제 쓰냐 이놈의 견해나 어떤 주장이나 이놈의 요소를 표현할 때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햄펠의 주장은 햄펠의 견해는 이겁니다. 됐죠? 뭐에 대해서? 설명이론. 그래서 햄펠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설명은 논증이어야 한대요. 설명은 논증이어야 한답니다. 설명은 논증이래요. 근데 앞에 꾸미는 말 좀 체크하셔야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래. 이게 조건이구나. 그죠? 자, 설명이라는 건 논증인데 그 논증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충족돼야 한대요. 저런 거 평가원 좋아해요. 그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놔. 그럼 틀린 말이겠죠. 몇 가지가 세 가지야.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죠. 세 개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주고 나서 오답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잘 나오겠지?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잠깐 체크.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게 있네. 네 번째 A로부터 B 잘 체크해야겠죠? 그죠? A가 일종의 출발이라면 A로부터 B 하면 얘는 도착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기준점이라면 얘가 결과점이겠죠? 결과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오면 평가원은 뭘 쓸 거냐면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얘들을 잘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표시를 해놓자고요. A가 출발이니까 A로부터는 이렇게 표시하라고요. 이렇게 열로 출발했다. 시험 문제는 뒤집을 거야. B에서 출발해서 A로 갔다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철수는 여행을 서울로부터 부산까지 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 뭐 하냐면 철수가 최초로 간 곳은 부산이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서울로부터 부산이라고 했으니까 출발이 서울이죠. 이렇게 오답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 이렇게 전제로부터 뭐가 온다?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돼야 한대요. 논리적으로 도출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증이라 하면 전제에서 출발해서 결론이 가야 돼. 기본적인 논증은 전제에서 출발해서 결론으로. 따라서 뭐 정리하면 이거죠. 따라서 하면 정리하면 뭘 정리할 텐데요. 여기 좀 설명하잖아. 이게 햄펠이 설명하는 설명이론. 설명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그러면 설명항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해줬죠. 설명항이 뭐냐면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설명항은 설명을 하는 부분이구나. 전제에 해당하며 전제에 해당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 이것도 차이가 두고 싶으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치고 싶으면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치고 싶으면 분간을 하시면 되겠죠.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대. 결론에 해당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햄펠이라는 애가 얘기한 게 얘가 햄펠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냐면 설명이라는 건 논증이어야 한대. 설명은 논증이어야 한대.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몇 가지가 충족되는 논증이죠. 조건을 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증이라 하면 이제 요거 설명이 논증인데 논증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논증이 뭐냐 했대. 자, 이 논증은 얘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대요.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으면 결론이 땅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대요. 그래? 그러면 다시 또 자, 전제가 뭐였냐면 설명항이라고 했죠? 얘가 뭐라고 한다? 얘는 바로
피설명항이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 결론에 해당되는 건 얘를 뭐라고 했어? 설명되어야 하는 피설명항이 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네. 다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 이거 시험 문제다. 모두 충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충족된 걸 가지고 정답이라면 안 되죠. 오다. 두 개 충족도 안 돼. 모두 해야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해니까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갔어야 되네. 저거 시험 문제야. 모두 저런 말 썼잖아. 그러니까 꼭이란 말이잖아.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 가지가 꼭 있는지 확인했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지. 다음 첫째, 세 가지 중에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같은 말이죠? 처럼이니까 보편 법칙, 모든 사람은 죽죠. 모든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 보편적인 법칙이네.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대요. 아, 그러면 조건이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조건을 빨간색 했을까?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돼? 보편 법칙이 있어야 돼. 보편 법칙이 있거나 또는 뭐야? 명제 또는 오어죠. 또는이니까 오어, 명제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두니까 체크 잘해야 돼. 둘째, 보편 법칙이 모든 사람 죽는 거.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돼.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답니다. 적용되는 소크라테스.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소크라테스 한 명, 모든 사람 중에 하나죠. 와 같은이니까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있어야 한답니다. 아하, 그럼 두 번째 조건이군요. 설명항에는 뭐가 있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 좀 더 쓰면, 자, 이게 보편 법칙이라면 요것을 구체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행 조건이래.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대. 모두라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셋째, 피설명항은 이쪽이네.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뭐 이거 잘 체크해야겠죠. A로부터는 선후관계를 물어본다고 그랬지. 그럼 오답 만드는 방법은 뭐야? 건전한 논증으로부터 설명항이 됐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오답이야. 아니야. 설명항으로부터 여기로부터 건전한 논증이 돼야 한대요. 이거 봐라. 건전한 논증을 통해, 통해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왜 이렇게 표시할 거냐면 번호 모르겠네. 그럼 4번이라 할게요. A 통해 B, 이것도 역시 기술인데 A라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면 B라는 결과가 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후관계입니다. A라는 방법을 써야만 B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선후관계가 시험 문제다. 그러니 우리 표시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달라고요. 요렇게. 우리는 시험 문제를 다 알고 푸네. 신났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피설명항은 뭐냐면 여기로부터죠? 여기로부터 뭐 해야 돼?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건전한 논증이어야 돼. 건전한 논증이어야 돼. 이 세 개가 모두 성립해야만 논증인 거야. 근데 지금 건전한 논증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작은 따옴표가 있죠. 핵심 개념이네? 설명합니다. 여기 하잖아. 여기다 쓸게. 건전한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라는 것은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핵심 개념인 거 분명한데 또 한 번 설명하네? 시험 문제구나 이거.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그러면 조건과 전제가 모두 참이니까 이거 그 보편 법칙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이게 참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게 두 개가 참이야 이거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답니다. 건전한 논증이라는 건 건전한 논증이 뭐냐면 요 두 개가 참이라면 피설명학 얘도 결론도 참이라는 게 건전한 논증이네. 건전한 논증을 설명한 거네. 그죠?
그러면 논증이 되려면 몇 가지 충족되는 논증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 가지래. 첫째,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없죠. 보편적인 법칙이죠. 두 번째, 그 보편적 법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선행 조건이래요. 모든 사람 중에서 죽는 놈 하나를 찾은 거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찾은 겁니다. 이 두 개가 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도 참이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한대요. 이처럼 햄펠의 설명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자, 로서는 숫자 몇인지 모르겠어요. 5로 할게. A로서 B 할게요. A로서 B 하면 요 로서가 쓰이면 얘가 뭐야? 로서가 쓰이는 순간 얘의 자격, 지위, 신분입니다. 자격, 지위, 신분. 하지만 A으로서, 앞에 여기 A로서의 A으로서도 괜찮아. 의가 생략해도 돼. A으로서 B 이렇게 나오면 요 A가 바로 뭐냐면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A라는 수단과 방법이야. 근데 지금 저기 있는 건 의로서지요. 의로서. 그러니까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자격, 지위를 갖는 거야. 즉 피설명항은 설명항의 개별적 사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되겠죠? 보편 법칙은 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잖아. 그럼 결론은 어떻게 써? 그 모든 인간 중에 죽는 어떤 놈이 하나 나와야 돼. 개별 사례니까. 다음으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또 나왔네. 위한. 이것도 공식이죠. A 위한 B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A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A라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B라는 방법을 이용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얘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목적을 보여. 목적은 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답니다. 이게 방법. 그래서 설명 요건을 얘기했대.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1, 2단락을 읽었으니까 원래 한 단락 읽고 첫 번째 문제 확인하러 갈 건데 첫 번째 단락이 너무 짧았잖아. 두 개 확인했어. 그럼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이래요. 1번 햄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 있죠? 여기 있지? 그럼 동그라미 A는 맞는 거, 1번은 맞는 거죠. 2번 햄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지금 문제점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야. 선택지는 순서대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오버해서 밑에 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세 번째 단락 힌트를 주면 처음 시작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과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락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설명은 논증이어야 한대요. 근데 몇 가지가 충족되는. 그래서 논증이 되려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돼야 되는데 전제 이렇게 세 개 이거래요. 그죠? 요렇게 했네. 이게 논증, 이게 뭐야?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걸 볼 때 어떻게 써? 이거 설명한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 나올 거 아니냐? 그죠? 이번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읽고 다시 1번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출발! 자, 네, 세 번째 단락.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은 햄펠이 설명이란 논증이어야 합니다 하면서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논증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햄펠의 설명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일상적 직관이 즉이니까 같은 거죠.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잡아. 설명이론은 너무 길다. 잡을게요. 주어, 서술은 뭐냐면 충돌하는 문제가 있구나. 충돌하는 문제. 충돌하기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럼 무엇과 충돌하는 거야? 상식적 판단과죠.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답니다. 햄펠의 설명이론은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대요. 그러면 상식적 판단이 뭐냐면, 즉, 그 상식적 판단 어디에? 지금 뭐냐면,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하여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번이지? 5번째, 6번째 모르겠어. 번호 몰라. 자, A에 대하여 B.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또 요거와 비슷한 패턴이 뭐냐면 A에서는 요와 비슷해요. 요 대하여 이런 말 나와도 얘가 바로 뭐냐면 설명 대상입니다. A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설명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설명 대상은 뭐냐면 이거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니까 얘가 설명 대상이죠. 설명 대상. 이거와는 충돌한답니다. 오, 그래? 그러면 뭐냐면 추상적 문제. 뭐냐면 기쁘냐, 행복하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선 충돌한다며. 어떤 면에서 충돌하지? 먼저 여러 가지 있나 봐. 첫째, 둘째, 셋째죠. 먼저 직관에 따르면 견해죠. 아까 했죠? 직관에 따름이니까 직관의 견해, 일상적 직관의 견해 주장은, 그러니까 일상적 직관은 설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랍니다. 이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일상적 직관, 햄펠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상적 직관에는 이거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햄펠은 아니야, 설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야? 상식과 상식적 판단과 어긋나는 거죠. 또 먼저 했으니까 또 있네. 하나 더 있네.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이거 또네. 일상적 직관 이거였죠?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러면 차이 찾았네. 이거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앞에 여기죠? 여기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야?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야? 하지만 햄펠의 설명이론은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단점이네, 이거. 이는 햄펠의 이론이 이것이 뭐냐면 요거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는 문제는 설명을 몇 가지 요인을 충족한 논증으로 국한했답니다.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앞에가 이유겠죠? 그죠?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답니다. 이게 이유겠죠? 이유. 아까 몇 가지 논증은 뭐야? 앞에 설명했잖아. 하나, 둘, 셋 있었잖아.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이 있어야 한다. 또는 명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으로 갈 때는 전제에서 결론을 갈 때는 논리적 논증을 해야 한다 있었죠. 논리적 논증은 뭐였지? 무슨 논증이지? 건전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 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설명이 되는 거야. 그거만 맞히면 이들 요건에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한다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건 3개만 맞으면 다 설명해버리는 거야. 또 그렇지 않다면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뭐로 봐요? 논증이 아니죠. 설명이 아니죠. 설명에서 배제시켰대.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 판단과 충돌했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다시 확인하러 갈게요. 아까 1번 확인했죠? 1번에 1, 1번에 2. 햄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오케이, 찾았다. 세 번째 거. 햄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설명과 논증의 관계는 앞에서부터 좀 슬쩍슬쩍 얘기했죠. 그죠? 좀 더, 오케이. 4번. 셀먼 나온 적이 없죠. 랩이 더해야겠죠. 그럼 다시. 요번엔 네 번째 단락 읽고 기억에 있는 걸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 도전. 60% 이상 틀린 거 뭐냐면 4번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어디 뭔 말이 있는가 한번 보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햄펠과 달리. 나왔죠? 이거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 요거 차이를 둬서 읽어야죠. 햄펠과 셀먼이라는 애를 차이를 뒀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제 알겠다. 셀먼이 여기 나왔네. 차이를 정확히 찾아야 돼. 설명이 논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설명이 논증이 아니답니다. 누가? 얘는 셀먼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차이점은 뭐야? 햄펠은 설명은 뭐와 같다? 논증이라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했어? 설명은 논증이 아니네. 그죠? 차이점 찾았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얘는 인과 개념에 주목했답니다. 인과 개념에 주목했대요. 그러니까 인과니까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셀먼이라는 애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 주목해서 설명 이론을 전개했나봐. 자,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그러니까 동일하네.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 그러면 설명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됐네. 바로 뭐냐? 셀먼이 생각하는 설명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결과의 원인을 이것이 뭐야? 결과죠.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설명이구나. 오, 그래? 그러니까 셀먼 같은 경우는 전제에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면 얘가 그럼 뭐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뭐야? 이유가 되겠죠. 그죠? 이유. 그래서 원인. 그죠? 전제가 얘가 원인이 되겠죠? 자, 셀먼의 원인이고 이쪽엔 결과가 되는 거지. 결과. 셀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 그래서 그거를 인과적 설명 이론이라고 하는구나. 셀먼은 원인과 결과. 햄펠의 이론보다 그러면 또 다시 비교하네. 그러면 자, 어디 나눌까? 우리가 셀먼은 삼각형으로 했었죠. 셀먼이니까 역삼각형. 그 다음에 햄펠의 이론 이거보다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대요. 딱 맞아 떨어진대요. 그러면 셀먼의 장점을 얘기했네. 그죠? 아까 햄펠이라는 애는 일상적 직관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딱 맞아요. 더 잘 맞아요. 그렇지만 잘 맞아.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조건이죠.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도입한다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자, C라는 게 있는데요. A, B, D, A, B, C 해자. A, B, C, D, E가 있는데 자, F라는 결과가 왔대요. A가 F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B라는 방법으로 F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C가 F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거 이렇게 원인이 되게 많은가 봐. 그래?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설명하네. 결과를 일으키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네. 무수히 많아요. 1번. 많고 했으니까. 기억이 시험 문제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원인이 무수하게 많아요. 결과가 생기는 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원인도 많고 연쇄적으로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대. 그럼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다시 해줘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셨어요.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자, 독을 마셨더니 어떻게 했어? 죽었어요. 죽음. 자,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한 원인은 그럼 다시 독을 마시게 한 원인은 뭐냐면 사형선고래요. 사형선고랍니다. 이게 연쇄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을 마셔서 죽은 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 독을 왜 먹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선고를 왜 받았는데? 죄를 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죠. 됐죠? 자, 어디야 이씨.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선고를 받은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앞에 다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원인이 뭐예요? 독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야. 아니야, 독이 아닐 수도 있잖아. 사형선고 안 받았으면 독을 안 먹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아니야, 사형선고 전에 또 다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이 너무 많아요. 딱 부러지게 집어낼 수가 없군요. 자,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것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죽었어, 독을 먹었어, 요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독을 먹게 된 이유, 사형 선고요. 그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들, 이런 철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 그래? 그것이 없다면 철학적 분석이 없는 거죠. 요거 철학적 분석이 없다면 철학적 인과로 이해하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요것을 인과라는 또 다른 불몽의 거시기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즉 뭐냐면 철학적 분석이 없으면 무엇을 뭐로 바꾸고 하는 이런 거. 그냥 A로 B로 바꾸고 B로 C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을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했으니까 앞에가 목적이죠.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려고. 그래서 방법은 뭔데?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설명 이론이 딱 부러지게 딱 정의된 건 아니네. 햄펠부터 얘기했는데 햄펠은 우리의 직관과 잘 맞지 않아서 셀먼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우리의 직관과 맞긴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조건이 많아. 그래서 잘 안 돼요. 이런 얘기했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설명 이론을 정확히 하려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아.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어디까지 확인했냐면 의 확인했고 문제점 확인했고 논증 관계했죠. 이제 셀먼의 설명 이론이 햄펠 이론에 비해 지닌 장점이 있었죠. 더 직관에 부합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 셀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얘가 아까 A 통한 B 한번 볼래? 자, 봐라. 자, 과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죠. 이렇게 해줘, 순서가. 그치?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가 먼저고 그 뒤에 새로운 설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후관계 또 따져서 체크해 주시고요. 짱. 다음. 자, 윗글을 따를 때 햄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1번.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이거 좀 이상하다. 아까 설명은 뭐야? 설명은 논증이라고 그랬지. 근데 조건이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1번 바로 뭐였냐면 보편 법칙이 있어야 돼요. 설명항엔. 두 번째 선결 과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전제에서 결론을 갈 때는 뭐 한다? 건전한 논증이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면 건전한 논증이면 하나만 성립했잖아. 모두 성립하라고 그랬죠. 틀렸네. 아까 3개가 다 성립해야 한다며. 건전한 논증이면 세 번째 거는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1번 조건, 2번 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됐잖아. 1번 조건, 2번 조건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죠. 다음, 일상적 직관으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죠.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 결론도 참이었어야죠.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라고 아까 했고요. 왜냐면 피설명항은 아까 했잖아. 보편 법칙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 선결과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겠죠. 어떤 누구도 죽는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으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그랬죠. 다음. 자, 기억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원인이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갔고 마지막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자, 어디 햄펠 이론에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자, 설명항이 있고 피설명항이 있습니다.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은 어떻게 써?
논리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그랬어. 보편 법칙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이런 보편적인 법칙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보편 법칙에서 선행 조건으로 내려갈수록 더 뭐야? 구체화된다고 그랬죠. 구체화된다고 그랬죠. 선행 조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잖아. 그 얘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일반이었다면 선행 조건은 그 구체화시켰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 물었습니다. 묻는 거에 대한 답. 이거에 대한 답이 설명이라고 했죠.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도일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게 30도인가 봐. 여기가 30도래. 반사각은 왜 30도지? 이렇게 물었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 하나하나 써볼게요.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 질문에 평면거울 A는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평면거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네. 그죠? 그러면 이건 일반화된 거죠. 그죠? 이게 일반화된 거라면 구체화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일반화라면 소크라테스 한 명을 지적했잖아. 얘도 어떻게 해서 수많은 거울 중에서 뭐 했어? 평면거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선행 조건에 들어가겠죠. 기억은. 여기 들어가겠지. 그 다음 니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도였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빛이 들어가는 각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얘기하는 거야. 30도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게 있대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조건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도입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거에서 대답이죠. 그죠? 대답.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바로 마지막 대답이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은 뭐냐?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은 게 보편적인 겁니다. 입사각과 같고 보편화된 게 30도로 들어갔을 때 30도로 나가고 45도로 들어갔을 때 45도로 나가고 이럴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어디 있어? 맨 위에 리을은 여기 오겠죠. 그러면 정답이 툭 튀어나오겠죠. 몇 번이야? 4번인가?